네, 반갑습니다. 이것도 광주에 와서 우리 이렇게 부정선거랑 싸우고 계시는 우리 광주 시민, 전남 광주 시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새롭기도 하고 좋습니다. 먼저 아까 한 청년이 저보고 저의 지난해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제 강연 듣고 계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광주에 와서 마이크 드는 것은 지난해 2월 15일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난해 2월 달에 탄핵 정국에서 금남로에서 그때 마이크를 잡은 이후로 처음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뭔고 하니 저는 원래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 강의 때려치우고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목소리 내고 투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실을 알리고 싶다. 국민들께 특히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2030 청년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남겨줘야 되고 그래서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리고 또한 나라가 너무 위기라서 나라가 있어야 자유대한민국이 있어야 그 안에 직장도 또 우리 가정도 종교의 자유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데 작은아마 목소리 내기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1년 6개월째 이렇게 이곳 광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입은 옷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바로 오늘까지 현재 지난 6.3 지방선거 이래로 현재 36일째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올림픽공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오늘은 또 광주까지 이렇게 우리 동지들, 애국 동지이자 또한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지들이죠. 이런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반갑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름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유 콘서트. 원래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전학 뉴스에서 만든 건데 자유 이름 좋죠.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날 서울 코엑스몰에서 우리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유 콘서트를 열었었고요. 원래는 3일절 기념으로 또 콘서트 한번 자유콘 열려고 했는데 그때 태진아 사태도 일어나고 또 경기도지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들 콘서트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정치적 이유로 못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열리는 자유 콘서트, 그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자유 콘서트 이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앞뒤 없이 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만필 대표님 그리고 조영탁 교수님 지난해 이맘때 왔어요. 만나 뵙고 동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직접 와주신 호우친 우리 청년들 아까 선교사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 분 아까 연설하셨는데 대단히 감동적이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된다 했죠? 송근. 송근 우리 한 번 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향후 아마 저는 저런 훌륭한 예비 목회자분이 계신다면은 이곳 광주 전남 지역에도 우리 기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참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실 것 같다. 이런 아까 내가 앉아서 제가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저는 저만큼 연설 잘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현태 단장님도 말씀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영탁 교수님 일찍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아쉬웠습니다. 조영탁 교수님도 대단히 말씀도 잘하시고 한데요. 그리고 이만필 대표님하고는
저하고 또 SNS 통해서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사실은 이 행사가 이만필 대표님하고 조영탁 교수님께서 함께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즘 제가 그 텔레그램을 하는데, 임 대표 제가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이든 제가 거의 요즘 다 씹어버리거든요. 문자도 그렇고 한 100몇 통, 수백 통을 지금 못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지금 부정선거랑 싸우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제가 매일 어머니께 전화 드리는데, 요즘 어머니께도 전화 잘 못 드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밤낮 주야로 거의 올림픽 공원에서, 왜냐하면 하늘이 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기회 놓치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저는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림픽 공원에서 제가 계속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이런 움직임이 언론에서도 외면하고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는 부디 이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에 대한 요구와 함성이 사그라들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사그라들기를 바라고 있죠. 언론도 그렇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거부라고 하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재 36일째 올림픽 공원에서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해서 24시간 48시간 계속해서 밤낮 주야로 비가 오나 소나기가 내려나 떼약볕이나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저 역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고, 또 서울에서만 일어나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경남 통영에서, 대구에서, 이곳 광주에서, 그저기 인천에서 이렇게 같이 목소리 내고 있고요. 정치권도 제가 늘 추구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구호 아래에서는, 이 기치 아래에서는 정치권도 당 색깔은 다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좀 달랐을지라도 이 구호 아래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도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아마 싫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님이 다행히도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투쟁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네, 저 역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점도 많습니다. 저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개인의 또는 섭섭한 걸 그려 넘어가지고 바로 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대의 명분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혁신의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비롯해서 황대영 우리 사무총장까지도 모두가 보수 3당도 한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자유민주당에서도 자유통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리에 현수막 거는 거 있죠. 이 개인이 걸면 정치 구호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당에서는 그게 합법이에요. 그 정당 이름으로 현수막 쫙쫙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호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한 목소리 내주는 걸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특정 당 소속도 아니고 일개 시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뭉쳐야 되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 제도권 내줄 때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관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미칠 때입니다. 그리고 지쳐서는 안 됩니다.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뜨거운 떼약볕이지만 뜨거운 태양도 우리의 더 뜨거운 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심장을 결코 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장맛비가 내리더라도 그 비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역시 일관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은 약할지 모르지만 더 많이 모인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역사 강사 출신 아닙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는
100%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침묵할 때가 아니라 큰 소리로 목청껏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목소리를 끝까지 우리가 함성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PR이 바로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라 하기도 합니다. 피가 나도록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도화지에 들고 옷에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스티커 제작해서 자동차에 붙이고 지하철에도 붙이고 온데 도로에도 붙이고 벽에다가 붙이고 해가지고요. 불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설령 경범죄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빼앗긴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 참정권 되찾겠다는 이런 대의 명분 아래서는 뭐 어지간하면 다 정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지난해 저는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해 바로 2월 달에 제가 광주 금남로에 모였을 때 그때 탄핵 찬성하는 쪽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당시에도 탄핵 찬성하는 쪽보다 탄핵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고 계엄은 정당했다. 라는 구호 외치는 쪽이 무려 3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4배가 더 많았지요. 그 10만 명 가량 모였고 보수 우파 집회로서는 초유의 사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거 광주 금남로에 온다고 개최하려고 할 때 강기정 시장이 오지 마라 이런 말 했지만 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고 그런 도시라고 그 시민이라 자부한다면은 누구든지 와라. 표현의 자유 누구든지 있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게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제가 바로 무대에 올라와서 외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대구, 경산, 이런 영남 출신에다가 호남 지역에 와서 연설하니까 과연 전환길이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민감한 이야기, 지역감정 불러올까라고 다들 조마조마했지만 제가 연설할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 호남 지역 모든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했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전라도도 우리 국민이고 영남도 우리 국민이고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충청도, 서울 모두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영토로 보면은 사실상 중국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 좁은 나라에서 영원한 나뉘어서 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호남 분들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정치꾼들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자기가 정치꾼으로서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목소리를 언론에서 여과 없이 앵무새처럼 보도해가지고 결국은 언론과 정치꾼들이 바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갈라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광주에서나 영남에서나 똑같은 목소리 냅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고 그때 제가 물었던 게 똑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께서 또 되물어 보면은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이가 선포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오늘 이 순간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이재명은 부정성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 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가 없고 계엄은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통치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 비상계엄 선포한 지 1년 7개월,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 믿게 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아스팔트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실을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한길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정치 성향 넘어서 진실을 다 목도한다면은 한 목소리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역과 상관없이 비상계엄은 맞네. 1-1은 2지 않습니까? 1-1이 6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1은 2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내란이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야 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것을 언론에서 받아서 가지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 라고 하니까 국민들도 세뇌가 돼가지고 1-1은 2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1-1은 6이야 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1-1은 6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라고 하면 그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자라고 하는 분께 제가 또 되물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왜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 내란이죠?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그럼 당신은 왜 그래 믿으니까 하니까 언론이 다 그런 말 하대. 여러분 1-1은 6이라고 남들이 하더라도 1-1은 6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2030 청년들에게 진실 앞에 겸손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마저도 미래 세대들에게도 왜곡된 역사를 넘겨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고 그런 진실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1-1은 6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1-1은 6처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고 시간이 지나보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었던 대로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라는 뭐 믿는 분들께 제가 또 되물어보죠. 그럼 이재명이 비상계엄 선포하면 내란이 가니까 그건 또 답변을 또 못해요. 이 보십시오. 불과 몇 분 사이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되물어봐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를 어떤 언론도 안 내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광주 MBC, 이곳 광주 MBC에서 제가 물었던 대로 기자가 방송 앵커가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이재명이 선포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든 그것은 대통령 통치권 고유한 통치권입니다. 따라서 비상 내란이 될 수 없다라고 한마디 해주면은요 국민들은 광주 시민들은 바로 진실을 접하게 되지만 그런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분노하고 누구랑 제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는 좌파 국민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광주 시민들을 속이는 그 정치꾼들과 싸우고 있고 그렇게 속이는 언론과 저는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욕 많이 먹었습니다. 친구로부터 쓰레기 소리 듣기도 하고 저보고 거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폭력을 선동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방 제가 광주 시민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거구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와서 맞서 싸워왔는데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입니까? 일론 머스크도 전부 다 부정선거 실체를 믿는 사람인데 음모론자입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했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이죠. 이지랄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죠. 이지랄 하는데 여러분 이준석이 정치 곧 떠날 때 다 돼갑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실체라는 게 드러나면 정계를 떠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6.3 지방선거는 100% 부정선거를 얼룩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지금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반에 몇 명 있어요? 너희 반에 몇 명? 너희 반에 학생 몇 명이야? 한여름 외출에도 땀자국 없이 우아함을 유지하는 엄마의 비밀? 정말 시원한 냉장고 원단이 입는 순간 체감 온도를 확 낮춰. 100% 부정선거를 얼룩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지금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반에 몇 명 있어요? 너희 반에 몇 명?
너가 반에 학생 몇 명이야? 2학년 너가 반에 9명이가? 9명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거든? 학생이 9명인데 시험지는 6장밖에 안 나눠줘. 그러면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똑똑하죠? 학생은 9명인데 선생님께서 시험지는 6장밖에 안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몇 명이 남죠? 3명. 그렇죠. 3명은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성적을 매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도 답변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런 일이 6.3 지방선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 했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전국에 140개 투표소입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금방 초등학교 학생이 답변한 것처럼 학생은 9명인데 시험지가 6장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시험지 못 받은 학생들은 결국은 시험 칠 기회를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 채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새로 시험을 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이건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배 후보든 간에, 이정현 후보든 간에, 어느 놈이 되든 간에 나는 투표 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했어.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 재선거를 해야 될 사유 아닙니까? 이건데, 그러면 투표 못한 사람한테 얼마로 보상해 줄 건데, 뭐로 보상해 줄 건데요? 그 규정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으로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미 7월 1일부로 이미 행정 시작했다. 당선자 시작했으니까 귀찮다. 비용 많으니까 넘어가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깨진 거예요. 아니,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내 참정권을 뺏겼단 말입니다. 그 누구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답변해 보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만 언급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쌍둥이 득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바로 광주 전남 지역에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쌍둥이 득표수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광주 전남 광주 시장 도지사라 부릅니까? 뭐라 부르니까? 특별시, 네, 평화시장이라 칩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첫 번째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물어볼까요? 전환길이가 이번 주말에 로또 1등 당첨이 되었거든요. 운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다음 주말에 전환길이가 또 로또 1등 당첨되었어요. 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로또 1등을 2주 연속이나 될 수 있지? 그러던 차에 3주차 세 번째 전환길이가 또 로또 1등 당첨되었어. 그쯤 되면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 또는 운이 대단히 좋았다기보다 이것은 전산 조작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요? 바로 그런 일이 이곳 광주 전남에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바로 광주 전남 우리 평화시장 후보로 통합시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이정현 후보가 있었는데, 바로 전남도 여수 3일동에서 민영배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506표예요. 그리고 신안군 하의면의 민영배 후보가 얻은 득표가 또 506표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위한 이정현 후보도 40표로 똑같아요. 이게 뭐가 충격적이냐 하면은, 전라남도 여수시 3일동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하고는 유권자 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유권자 수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영배 후보가 바로 신안하고 여수에서 얻을 득표수가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수하고 신안에서 민영배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둘 다 506이에요. 그런데 뭐 민영배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정현 후보는 달라야 되거든요. 제3의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영배 506, 이정현 후보 42 똑같아요. 유권자 수가 다른데 여러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면 뭐 우연일치일 수 있지 라고 할 건데요. 또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8건면하고 보성군 노동면에 민영배 후보가 두 지역의 유권자 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얻은 득표수는 356 똑같아요. 근데 이정현 후보가 또 42 똑같아요. 아까도 42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세 번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 북하면하고 한평군 음담면하고 또 민영배가 얻은 득표수가 606 똑같고 이정현 후보는 57 똑같아요. 그 다음 광주 송정일동, 광주광역시 송정일동에 그 다음에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영배 후보가 두 지역, 즉 광주 송정하고요 장성군, 고흥군 금산면은 인구수가 다르거든요. 유권자 수가 다른데 민영배 후보가 얻은 득표는 똑같이 1401이에요. 정확히 똑같아요. 이정현 후보가 얻은 득표는 똑같이 120,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120 똑같아요.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유명한 거죠. 인천 송도 1동하고 송도 2동 역시 유권자 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유정보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요 송도 1동에서 송도 1동과 2동은 인원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박찬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3030, 송도 2동도 3030이야. 유정보 후보도 역시 송도 1동에 1440, 송도 2동에 또 1440이야. 이것을 가지고 통계학자지요. 바로 통계학자, 유명한 고려대학교 통계학자인데요. 바로, 누굽니까? 우리, 허명회라는 교수가 있어요. 통계학과 교수니까 전문가거든요? 그 허명회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야, 이거,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는 이거 5억 9천만 분의 1이다라고 해서 일어날 확률이. 인구수도 다른데 A 후보, B 후보가요 똑같은 득표수를 얻을 확률이 장동혁 대표도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는 건 아니었어요. 5억 9천만 분의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언론에서는 바로 다른 통계학자, 바로 허명회 교수를 모시고 와서 얼마 되나 이런 일이 있나 하니까 허명회 교수가 0.9% 정도 가능성이 있대요. 1% 정도.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허명회 교수 이야기가 다 실렸어요. 선관위에도 우연일치라 그랬거든요. 1%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죠? 그런데 허명회 교수가요 정정합니다. 뭐를 허명회 교수가 몰랐던 게 있어요. 바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바로 박찬대, 국민의힘의 유정복 두 명만 있는 상태에서는 0.9% 될 수가 있대요. 똑같은 확률이. 그런데 허명희 교수가 몰랐던 게 뭐냐? 바로 개혁신당 후보가 또 있었는 거야. 이기부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럼 세 후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유권자 수도 다른 두 지역에 똑같이 득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하니까 이번에 허명희 교수가 37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여러분 3700년은 거의 4000년, 반만 년, 우리 당군 이래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이번 6.3 선거에 있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까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5억 9천만 분의 1이라는 통계학자 주장도 있어요. 이 말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전환길이가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 다음 주 토요일에 또 1등 당첨, 셋째 연속에 또 1등 당첨이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죠? 이거 사기다, 이거 조작이다. 왜? 직접 그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작일 거라 하는데요. 전환길이가 55년 동안 사는데 55년 동안 매주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런 지역이 아까 얽혀는 것은 전라남도 광주 통합 후보로 나온
후보 외에도 전국에 몇 개 지역인지 아세요? 869. 몇 개라고요? 869. 야, 무려 869개 지역에 바로 유권자 수가 다른 두 지역에서 A 후보, B 후보가 똑같이 얻은 이런 지역이 무려 869개 지역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뉴스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충격적인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세요?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은 여러분 869개 지역에 A 후보, B 후보 상등이 득표수가 나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무려 전국에 869개 지역에 나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내 한 표를 도둑맞고 싶지 않아서 투표했는데 그거 다 쓰레기를, 그 투표용지가 쓰레기였어요. 우리는 참정권을 완전히 묵살당한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전산 시스템에서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바로 전국 869개 지역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정선거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그동안 이제는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죠. 무엇이요?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 알려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하나가 뭐였죠? 부정선거 척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들 의아해했죠. 야, 부정선거 척결하는데 이거 계엄까지 선포해야 되나? 그리고 국회에 보낸 계엄군 250명보다 더 많은 290명을 선관위에 보냈다고요. 이제는 이해되죠? 왜요? 부정선거는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미 2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인데 그때가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이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부정선거의 원흉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6.3 선거에 869개 지역에 똑같은 득표수 나온 것도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조작을 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해 6.3 대선이 있었지요? 이재명이 그저 가짜로서 당선됐는데 부정성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제외 국민투표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제외 국민투표로서 해외 주재 회사에 다니거나 하면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해외에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는 게 제외 국민투표인데요. 충격적인 게 개표해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 제외 국민투표를 지역별로 나눠보니까 이재명 이긴 곳이 282개 지역, 김문수 후보는 전국에서 경남 의령구 딱 한 군데 이겼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82대 1이야. 282대 1. 그런데 우리 개표해봐서 알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거의 차이 많이 안 나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제외 국민투표는 몇 대 몇이라고요? 252대 1. 전국에서 252개 지역은 다 이재명이 이긴 거야. 이 말은 뭐냐? 제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전부 빨갱이가 되는 거야.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이재명 빠돌이가 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지난해 6.3 대선도 뭐다?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이미 25년부터 몰래 해가왔고 저 역시 지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때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경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생각했고, 선거 떨어졌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핑계 대려고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면피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언론에서는 하나도 보도 안 해줬지만 저는 민경우 의원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공병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국민의힘 공천위원장 같은 것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공병호 박사님이 책을 4권이나 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설책을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제보를 받았어요. 그분도 선관위 개표장에 갖고 통계 자료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제보를 받아서 보니까 이거 100% 부정선거라고 자기는 확신하는 거야. 저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웨드 카르텔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부정선거 맞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에 다 무너져도 세계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바로 입법부
행정부는 무너지더라도 사법부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거관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 투표인데, 이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관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졌어요. 세 번째가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귀와 눈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당하듯이 우리 국민들 그래 된 거예요. 그럼 지금 1+1은 2대도 아까 말씀 1+1이 6이라고 사람이 믿게 된 것도 언론 때문이잖아요. 절대 무너져서 안 되는 세계가 대한민국 다 무너진 게 바로 사법부가 무너졌고, 언론이 무너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너져 버렸고, 마지막 네 번째 헌법재판소까지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것이 다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초과 있는 거 아니에요? 초과 있죠? 전혀 안 괜찮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6.3 선거가 부정선거 통해서 지금 통계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가 해체돼야 된다. 선관위가 문제만 해체돼야 된다. 여론이 73% 나왔어요. 그리고 6.3 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라고 하니까 20대는 53%가 있다고 믿어요. 일반 국민들 전체의 여론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게 47%, 부정선거 있었다는 게 42%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더 충격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하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 신뢰한다가 20%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99%가 신뢰한다고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국민들 절반 가까이가 이제는 부정선거 맞다라고 해요. 이 정도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선각자들이, 저는 기껏해서 1년 6개월 전에 눈을 떠가지고 부정선거 실체를 알고 부정선거와 맞서 싸워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이 도둑맞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 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6.3 지방선거의 부정선거에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터 싸워와서 먼저 부정선거랑 싸운 그분들이 옳았고, 그분들은 선각자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경 선포 옳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로 이번 6.3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늘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늘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이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 절반 가까이가 부정선거라고 한다면은, 작은아마 정치권이 바로 먼저 나서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선관이 없애야 되겠다, 부정선거 이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이에요. 야, 전환길 너 좀 심하다, 네가 더불어민주당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말 하면 되나?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슨 한편이냐 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해 1월 22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어요. 한 말 드릴까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다고요. 그리고 올해죠, 이미 이번에 비리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무원이 해외 선거관리에서 출장 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직원들은 같이 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뿐만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미 여러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878건의 비리들, 친인척 회사, 우리 가족 회사,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렇게 납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곳 광주, 전남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와서 지금 한밤중에 불 켜놓고 이 카페도 아니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목소리 지금 다들 한가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저녁 시간에 다들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드라마나 보고 휴식 취하고 음악 듣고 가족끼리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친한길이가 올림픽공원에 하루 종일 있다가 샌들이 요즘 비 맞아서 근데 다 덜렁덜렁 떨어져가지고 오늘 새로 하나 샀어요. 이거 뭐 하려고 이래 있습니까 제가?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뽑아놨는데요? 국민들 대의 정치, 우리 대신해서 이런 목소리 내주고 선거관리위원회 바로에 잡아주고 특검하고 개선하려고 하라고 뽑아놨는데, 이 인간들이
우리 국민을 돼지 취급하고 우리 목소리 안 들어줘요. 장동영 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날 온다면서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목소리 들어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인데, 대다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고 그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그들이 선관위 편을 들고 있다고. 선관위는 범죄자 집단이에요.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아닙니까? 우리의 투표권을 뺏어갔잖아. 사기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런 범죄자 집단 선관위를 편드는 자가 있으면 다 같은 공범인 거예요. 집단이에요.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아닙니까? 우리의 투표권을 뺏어갔잖아. 사기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런 범죄자 집단 선관위를 편드는 자가 있으면 다 같은 공범인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 광주 전남에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우리 뜻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시간 다들 여유로움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곳에 모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뭘 외칩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한 번 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꾼들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로 광장까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정치꾼들 우리 보기에 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정치꾼들한테 우리 기대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 개척하고 우리가 뭉치고 들고 일어나면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로 개척하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6월 3일 당일 그 지방선거 이후로 6월 4, 5, 6 현충일 지나고 오늘 7월 10일 금요일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특별히 서울에서는 올림픽공원에서 바로 다같이 모여가 이 목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켜주고 지금 이 시간 저녁 무렵 되면 퇴근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와서 지키고 주말에는 대부분 다 청년들이 많고 가족 단위가 많아요. 다들 동아지에다가 피켓 들고 서 있는 게 전부예요. 이재명은 이것을 산적이래요. 산적. 이재명 지가 범죄자니까 다들 돼지 중에 돼지만 보이는 법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산적입니까? 이렇게 착한 산적 본 적 있어요? 가보면 유모차 끌고 오는 부모도 많고요. 초등, 중등, 고등학생 막 여중 초등 2학년 있잖아. 얘가 산적입니까? 이재명이 범죄자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붙었고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알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많이 알리고, 이것은 계속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늘이 나중에 역사가 흐른 뒤에 우리 포기하고 다 엎드려져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 알려줬지 않냐? 네가 게으르고 외면했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야 라고 저는 꾸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이렇게 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종교를 갖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번에 우리 부정선거 척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제가 이름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스팔트에 나온 이유는 비상기업이 내란도 아닌데 다들 내란이라 선동하는 걸 보고 전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 연설은 가급적 저와 정치 성향이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를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오늘도 똑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안에 특정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 구호 네 가지는 5,200만 유권 국민들 모두의 요구이자 4,400만 대한민국 유권자들 모두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 성향을 넘어서 특별히 과거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1987 세대들, 저와 함께 1987 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께 묻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민주주의 뜻이 뭔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헌법 1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 뜻이 뭔데요? 백성민자 주인주자, 국민이 주인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주인된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참정권이자 투표권 아닙니까? 투표권을 도둑맞았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24조라는 참정권을 도둑맞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 뜻이 무엇입니까? 공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을 세습 체제로 지도자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게 바로 공화정이에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뭔데요? 그게 투표 아닙니까? 따라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참정권이 유린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두 개의 단어, 민주와 공화 둘 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과거에 난 민주주의 운동했다, 민주화 운동했다, 민주라는 단어를 사랑한다는 분들께서 답변하십시오. 참정권이 도둑맞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투표권을 도둑맞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치러질 대한민국의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 부정선거 문제를 묵과해서 이것 가지고 국론 분열되거나 소모전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네 가지는 확고합니다. 부정선거 있었기 때문에 투표권 도둑맞은 국민이 있었습니다. 50명 있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지가 48장밖에 없었다는 것은 재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69개 지역에 상등이 득표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부정선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를 하자는 구호이고, 두 번째 부정선거에 바로 온상이 되는 게 바로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 없애자는 게 바로 당일투표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 네 번째는 바로 수개표. 왜 하는데요? 바로 869개 지역에 상등이 득표 나오는 게 전산투표 시스템의 조작이고 해킹 아닙니까? 우리나라 부정선거 나타나는 게 2002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면서부터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온 국민이 우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수개표하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선진국 독일에서는요, 우리처럼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썼는데 우리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선배야. 수개표로 돌아갔다니까요. 독일은 전자투표 안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이 바로 IT 강국 대만이에요. 대만도 여러분 전자투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전자투표 시스템이라서 깜깜이에요. 깜깜이. 사전투표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당일 투표까지 관리하는데 허술함이 있어도 있고 우리 국민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대만식 수개표 하자. 독일처럼 바로 전자투표 하지 말자. 이게 뭐 잘못됐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천안길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부정선거 해결하고 논란 없애기 위해서 당일 투표만 하자. 수개표 하자라는데 뭐가 잘못됐죠? 야,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잖아. 통계에 어긋났습니다. 대신에 대안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아니라 밤 10시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밤 10시에 투표 끝나면 바로 개표로 바뀌면 돼요. 독일은 우리보다 유권자가 많아요. 우리는 4,400만이고 독일은 5천만인데 독일은 수개표도 하는데 하루 만에 다 투표, 개표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없애자. 전자투표 없애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장으로 바뀌고, 투표함 이동 없으면 투명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하자 그러면 전환길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부정선거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하자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200만 국민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4,400만 유권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자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하자는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이거는 정치 성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 주장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너무나 정당하고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는 권한과 주장은 너무나 헌법에 합치되고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자는 반민주주의 세력이고 그 자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구호와 이 집회와 함성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경찰도 우리 편일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구호에 반대해서 아니 부정선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 요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세력 그 자들이 그 집단이 그 정치인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민주주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다고 하지만은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목소리 내고 뭉쳐서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나오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에서 스티커 붙이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목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 이곳 집회 아닌 길 지나가는 청년 우리 남녀가 계시는데요. 전환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하자는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원상이 되는 사전투표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투표 시대 말고 수개표 하자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20대는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사람이 53%입니다. 아마도 나머지 47%는 알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정치 성향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외면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누구나 2030 청년일수록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고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환기가 지금 40-50분 동안 연설했는데 제가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전환길 좌우명 중에 하나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전하고 진실이 이기길 바라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청년들에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전남 광주 통합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여러분들께 7월 10일 저녁 불금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마주하게 되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게 된 너무나 영광이고 고맙고 여러분들의 투쟁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원래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두 명의 이런 지금은 인원이 적다 하지 몰라도 이게요 바로 눈덩이 불듯이 왜 진실의 힘은 강합니다. 아시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혁명도 그렇고 새 역사 개척은 소수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전파돼가지고 그 전체 역사와 나라를 바꾸는 법입니다.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뭉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도록 끝까지 우리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광주 전남 시민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도 통합돼야 되고 남북 간에도 자유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한 인민들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자유대한민국,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 그대로 공정한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시 또 내일은 대구에서 또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도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학생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이거 다 할까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 두 번 다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한 번 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학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함께 세월을 띨시다. 전학규! 전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전학규!